뭐 정치 생명을 건 것 같습니다. 어제 당대표 재신임 투표로 통합의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하고 또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 통합 찬성파 측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통합 반대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무회의에서 이 전당원 투표안이 의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별로 의미는 없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네. 당헌에 보면요, 당헌 13조에 정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의 권한을 전당원 투표를 가지고 이 합당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전당대회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과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당무회의는 특히 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 된 그런 고무도장과 같은 그런 당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의결이 별로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그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당원 투표는 통합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헌 당규에 어긋난 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요. 이 전당원 투표는 당헌에 있습니다. 당헌 5조에 네네.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당규에 보면은 당규 25조에는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투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당규에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찬반 투표에 붙였다가 네. 3분의 1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투표율이. 예, 그래서 예. 그때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네.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 3분의 1을 못 넘는 바람에 사퇴했거든요. 그렇죠. 낙마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전당원 투표 아마 3분의 1 넘기 어려울 겁니다. 네. 25만 당원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 나쁜 투표 거부운동 본부도 꾸렸습니다만은 이 3분의 1 선에 걸리게 되면 결국 연말에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지요. 그렇다면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그 일단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당원 투표에 일단 정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당무회의에서 안 대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것은 미숙한 일이다. 네.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 진지하게 설득도 하고 또 뭐 요구도 했습니다만 퇴장한 가운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퇴장한 당무위원들, 네.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거부한 그 당무위원들이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를 곧바로 결성했고, 네. 그래서 평당원들과 함께 투표 보이콧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해봤자 그 결과와 상관없이 3분의 1을 못 채우면 안철수 대표는 낙마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내 현역 의원들 그 분포로 보면은 그 통합 반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반 당원들을 포함한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통합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을 거다라는 그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분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통합이 높을 수도 있죠. 통합이라는 건 긍정적 이미지를 아무래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려면 총수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투표수 자체를 못 채운다는 얘기죠. 오세훈 시장이 3분의 1을 못 채워서 낙마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걸 또 이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 이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위인 설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막장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거지요. 통합에 찬성을 하는 당원들이 많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하로 투표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럼. 3분의 1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지난번 말씀이시고.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3분의 1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놔둬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투표 보이콧 운동 펼치게 되면 3분의 1은커녕 20% 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의 그 속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 누가 먼저 나가냐의 싸움 같이 보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주변에 그 지지 세력이 비례대표 의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제 구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 일종의 그 지금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님을 포함한 그 호남 중진 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먼저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면 아닌가요? 지금 그 속내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누가 나가느냐 물어보셨는데 속내는 아무리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만 통합하겠다고만 하지만 네. 유승민,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우선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통합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그런 뜻을 안철수 대표에게도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속내가 결국 우리는 이걸 보수 야합이라고 봅니다만 네.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반대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하고 싶으면 사실 보수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건전 그렇죠. 보수 정당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손잡고 보수 정당을 건설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전 보수 야당을. 예. 안 대표가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의당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예. 억지로 이 당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여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이 당원 투표 거부 운동도 벌이는 것이고 하는 건데 결국 또 이 당원 투표도 쉽지 않지만 그 뒤에 전당대회 의결 네.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게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기업체도 해봤는데 되더라. 기업과 정당은 다르죠. 물론 그렇겠죠. 그 혹시 이 뭐 정치적인 상상력의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와 저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은 호남 분들이 이참에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합류한다든지 그런 구상은 해볼 수 없습니까? 다당제는 우리 정치 발전의 이익입니다. 국민의 네. 이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권자들이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합니까? 예. 왜 인위적으로 바른정당은 작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분들이 쪼개져서 나온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분들하고 합치는 것이 왜 그렇게 절박한 과제냐 하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나가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1995년에 정계 복귀를 한 김대중 전 총재가 그 당시 민주당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자 나가서 지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장당했어요. 그래서 네. 무선공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로서도 건전한 보수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안철수 대표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손 고문하고 좀 교감이 있으셨던 건 없나요? 뭐 없습니다. 없는데 손 대표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쪽 판에서 말하자면 그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쪽에서
신념과 또는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쪽 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대표는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가겠다는 분인데 네. 거기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안 대표의 의도는 빤하잖아요. 말하자면 손 대표를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손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안 대표가 계속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절대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을 것이다. 정말 중도 노선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갖고 제3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겠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요. 지금 예. 무너진 것은 안철수 대표의 도덕적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통합 없다. 통합 안 한다. 통합은 아니다. 접었다. 그래놓고 여기까지 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분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생겼는데요. 예. 나는 절대 자유한국당하고 안 한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당내에는 의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에 대한 검찰 수사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난 7일에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을 했었는데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의구심 뒤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몇몇 검찰 간부가 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한 2달 전쯤에 바로 이 문제로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정호영 특검팀에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그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래도 의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시기에 예. 윤석열 지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 당시 본인이 맡았던 파트, 예.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스의 어떤 실수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신이 담당했던 부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조사나 수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추가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고발건이 몇 건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네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그 담당 부서가 다른데 네. BB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네. 이 부장이 신봉수 부장, 이 신봉수 부장도 당시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그 검사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달이 넘었는데 이거는 2주가 아니라 2달이 넘었는데 네. 별로 진척이 없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관련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정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상황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고발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또 언론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지금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그 고발한 내용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에 이제 직무유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긴 내야 되는데,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고발한 지 한 2주 정도가 돼가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원래 수사 시작이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기 전에 기록 검토라든지 법리 검토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법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 답변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그 변호사 시절에 보면은 고발인 조사가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고발인 조사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발인들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고발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이미 이제 그 고발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검찰들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거나 또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게 좀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뭐 지검장이라든지 신봉수 부장이라든지 또 이제 박정식 부산 고검장, 이 고검장은 이제 그 당시 특검팀 다스 팀의 팀장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현재 검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변창원 검사 사례처럼 이게 혹시나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버려 버리는 것을 어떤 우려하면서 이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일선에서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고발 내용 자체도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데 그 범법 행위를 좀 직무를 유기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것은 실제로 직접 좀 깊이 관여했던 사건이죠.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고.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다면은 조직을 방어한다거나 좀 관련자를 방어하려고 한다면 사건 조사를 좀 세게 하면서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 내는 방법을 보통 왔단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속도가 안 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의 눈총이 더 따가워지겠죠. 속도가 늦고 아예 안 하는 식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진짜 은폐하거나 관련자들을 보호하려면은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죠? 하는 척하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좀 답답해서 그런지 그 일각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냐면 특임 검사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시간이 촉박해서 이건 거의 어려운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특임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임 검사에 대한 지명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특임 검사는 사실상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었던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라든지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렇게 임박한 사건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지금 이제 이 답변의 맥락은 그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품을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걸로 중간점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데 지금 단계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 연결한 김에
법사위 관련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열렸는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의 행위 이게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집중 질의가 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고 이게 왜 법사위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어제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법사위의 원래 권한은 타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왔던 법안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들이 이제 참석할 경우에는 관련돼서 이제 현안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현안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법사위가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현안 질의를 좀 곁들이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법사위에 대한 비난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법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좀 안 한다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로의 원의 작업을 좀 등한히 한다는 건데 그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법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현안 질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좀 벌어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건으로 여당 의원 아니십니까? 네네. 어제 그 논란이 됐던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그거 관련돼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하나 더. 공수처 설치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희 적폐청산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좀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국민분들 중에 80%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좀 기자회견도 했는데 야당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기류고 그래서 잘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협상과 협의를 해보고요. 안 되면은 보다 좀 적극적인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사실. 이게 법사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타상임위에 있는 법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180일만 포함하면은 본회의 60일 포함해서 240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년이네요. 그래도 반년. 그래도 반년이지만 지금처럼 논의가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어가기도 힘드네요.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치 생명을 건 것 같습니다. 어제 당대표 재신임 투표로 통합의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하고 또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 통합 찬성파 측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통합 반대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무회의에서 이 전당원 투표안이 의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별로 의미는 없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네. 당헌에 보면요, 당헌 13조에 정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의 권한을 전당원 투표를 가지고 이 합당 여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전당대회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과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당무회의는 특히 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 된 그런 고무도장과 같은 그런 당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의결이 별로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그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당원 투표는 통합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헌 당규에 어긋난 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요. 이 전당원 투표는 당헌에 있습니다. 당헌 5조에 네네.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당규에 보면은 당규 25조에는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투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당규에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찬반 투표에 붙였다가 네. 3분의 1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투표율이. 예, 그래서 예. 그때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네.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 3분의 1을 못 넘는 바람에 사퇴했거든요. 그렇죠. 낙마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전당원 투표 아마 3분의 1 넘기 어려울 겁니다. 네. 25만 당원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 나쁜 투표 거부운동 본부도 꾸렸습니다만은 이 3분의 1 선에 걸리게 되면 결국 연말에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지요. 그렇다면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그 일단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당원 투표에 일단 정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당무회의에서 안 대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것은 미숙한 일이다. 네.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 진지하게 설득도 하고 또 뭐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냥 퇴장한 가운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퇴장한 당무위원들, 네.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거부한 그 당무위원들이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를 곧바로 결성했고, 네. 그래서 평당원들과 함께 투표 보이콧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해봤자 그 결과와 상관없이 3분의 1을 못 채우면 안철수 대표는 낙마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내 현역 의원들 그 분포로 보면은 그 통합 반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반 당원들을 포함한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통합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을 거다라는 그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분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통합이 높을 수도 있죠. 통합이라는 건 긍정적 이미지를 아무래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려면 총수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투표수 자체를 못 채운다는 얘기죠. 오세훈 시장이 3분의 1을 못 채워서 낙마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걸 또 이 의사 정족수 지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손잡고 보수 정당을 건설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전 보수 야당을. 예. 안 대표가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의당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예. 억지로 이 당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여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이 당원 투표 거부 운동도 벌이는 것이고 하는 건데 결국 또 이 당원 투표도 쉽지 않지만 그 뒤에 전당대회 의결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게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기업체도 해봤는데 되더라. 기업과 정당은 다르죠. 물론 그렇겠죠. 그 혹시 이 뭐 정치적인 상상력의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와 저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은 호남 분들이 이참에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합류한다든지 그런 구상은 해볼 수 없습니까? 다당제는 우리 정치 발전의 이익입니다.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권자들이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합니까? 예. 왜 인위적으로 바른정당은 작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분들이 쪼개져서 나온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분들하고 합치는 것이 왜 그렇게 절박한 과제냐 하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나가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1995년에 정계 복귀를 한 김대중 전 총재가 그 당시 민주당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자 나가서 지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장당했어요. 그래서 네. 무선공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로서도 건전한 보수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안철수 대표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손 고문하고 좀 교감이 있으셨던 건 없나요? 뭐 없습니다. 없는데 손 대표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쪽 판에서 말하자면 그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쪽에서 신념과 또는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쪽 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대표는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가겠다는 분인데 네. 거기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안 대표의 의도는 빤하잖아요. 말하자면 손 대표를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손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안 대표가 계속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절대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을 것이다. 정말 중도 노선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갖고 제3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겠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요. 지금 예. 무너진 것은 안철수 대표의 도덕적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통합 없다. 통합 안 한다. 통합은 아니다. 접었다. 그래놓고 여기까지 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분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생겼는데요. 예. 나는 절대 자유한국당하고 안 한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당내에는 의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내한 검찰 수사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난 7일에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을 했었는데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의구심 뒤에 정족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 이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위인 설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막장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거지요. 통합에 찬성을 하는 당원들이 많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하로 투표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럼
3분의 1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지난번 말씀이시고.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3분의 1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놔둬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투표 보이콧 운동 펼치게 되면 3분의 1은커녕 20% 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의 그 속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 누가 먼저 나가냐의 싸움 같이 보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주변에 그 지지 세력이 비례대표 의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제 구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 일종의 그 지금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님을 포함한 그 호남 중진 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먼저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면 아닌가요? 지금 그 속내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누가 나가느냐 물어보셨는데 예. 속내는 아무리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만 통합하겠다고만 하지만 네. 유승민,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우선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통합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그런 뜻을 안철수 대표에게도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속내가 결국 우리는 이걸 보수 야합이라고 봅니다만 네.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반대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하고 싶으면 사실 보수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건전 그렇죠. 보수 정당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